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BBCN과 윌셔의 합병 발표로 한때 4개였던 한인상장은행이 이제 2개로 줄었습니다. 미국 내 대형 은행들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향후 한인상장은행들 모두가 통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추가 합병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BBCN과 윌셔은행의 합병 소식이 전해진 직후 또 다른 한인상장은행인 한미은행은 성명서를 내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미은행 측은 앞서 지난달 23일 한미와 BBCN의 합병을 공식 제안했지만 어제 윌셔은행과의 합병 발표까지 공식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수합병 제시 가격에서 한미의 제시 가격이 윌셔보다 5% 더 높았지만 BBCN이 윌셔의 손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BBCN 측은 한미 측의 공개 제안 시점 당시 이미 윌셔와의 합병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마무리 단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BBCN에 대해 한미가 인수합병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성공적으로 합병할 수 있고 그 딜이 중간에 잘못될 수 있는 리스크가 가장 적은 옵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윌셔은행과 지금 합병에 저희들 합의를 한 거고요. 케빈 김 현 BBCN 행장은 그러나 한미와의 합병이 이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BCN과 윌셔 합병 작업을 마무리한 이후 BBCN 윌셔 통합뱅크와 한미 간의 합병을 재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합병이 잘 끝나고 앞으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레디가 되면은 그때 또 한미은행을 검토하겠죠. 근데 지금 한미은행과 트랜잭션을 안 한다고 해서 한미은행 거를 전혀 포기하고 윌셔은행만 하기로 결정을 했냐, 그거 아닙니다. 한인상장은행들은 오랜 기간 한미와 중앙, 나라, 윌셔 4대 은행 체제를 유지하다 정확히 5년 전 중앙은행과 나라은행의 전격 합병으로 BBCN이 탄생했습니다. 이어 5년 만에 또다시 윌셔은행이 BBCN과 합병했습니다. 4대 상장은행 중 자산과 대출, 시가총액에서 선두를 달렸던 한미은행은 이제 새 통합은행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미국 내 대형은행과의 경쟁에 나서기 위해 한인상장은행 전체가 통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의 행정 조치들이 업계의 반발에 따른 역소송에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본 표시 의무화 조치에 요식업계가 집단 소송을 냈고요.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조치는 뉴욕시가 패소해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가 내린 행정 조치들이 연이어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전미 레스토랑 협회는 하루 권장량을 초과한 염분이 들어간 메뉴에 경고 그림을 표시하도록 한 뉴욕시의 행정 조치에 대해 뉴욕시 위생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e're not the food police and we're not telling them what to do, but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give them the opportunity. 뉴욕시 위생국은 시 전역에 15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춘 음식점은 이달 1일부터 2,300mg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When we eat too much sodium, our blood pressure can go up. This is something that we can control, and we really feel like these icons are something that can help consumers that choose to make decisions about the amount of salt in their diet make those decisions easier. 한편 지난 3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스티로폼 용기의 재활용이 불가능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뉴욕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시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레스토랑 연합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시의 반발은 거셉니다. We can't recycle these. There's no way to turn this into a new product. 시정부가 지난 9월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규정은 시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뉴욕시 당국은 연이은 소송 패소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LA를 방문해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세대와 지역을 아우른 한인 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노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이들의 통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은 한국 내 20, 30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20대가 33.4%, 특히 30대의 절반이 넘는 50.6%가 남북 통일 이후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통일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 부위원장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미 목적 역시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국제사회와 한인 사회에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그런 우리 국력의 낭비가 아니고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투자한 그런 선행 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화 통일에 앞서 중요한 남북 교류 협력 강화 부분은 김정은 체제 이후 급변하고 있는 북한의 내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5월 예정돼 있는 북한 노동당 제7차 전당대회 이후 체계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년 5월 달에 북한 노동당 제7차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제7차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은 김정은 시대를 공식으로 개막하는 그런 그 신호가 될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그 새로운 지도 노선이나 또는 지도층 구성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습니다.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싱크탱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 장관과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이 공동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 정책 설명차 미국을 방문 중인 정종욱 부위원장은 지난 주말 LA 강연회와 어제 샌디에고 학생 대상 강연회를 가진 데 이어 내일은 워싱턴 DC에서 차세대 동포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시애틀 지역에서 추격을 받던 차량 절도 용의자가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차량 추격전과 총격 과정이 경찰차 블랙박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무장한 차량 절도 용의자를 시애틀 경찰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따라붙자 왼쪽으로 차를 돌리며 역주행합니다. 용의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경찰차가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용의 차량은 보행로로 뛰어든 뒤 모퉁이를 돌아 계속 달아납니다. 격렬한 추격전이 이어지던 한순간 골목길에 몰린 용의 차량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나오려다 맞은편 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180도로 회전한 뒤 일단 멈췄습니다. 바로 앞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는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용의자는 그러나 계속 도주하기 위해 다시 차를 돌렸습니다. 용의 차량을 포위한 경찰은 결국 일제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30대 용의자는 사살됐습니다. 용의 차량 안에서 총기 2정을 수거한 경찰은 용의자가 총을 겨누어 대응 사격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선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이 미국에 오는 걸 아예 금지하자는 주장을 해서 반발이 거셉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요. 공화당 안에서도 비난이 거셉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모든 무슬림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자,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자. 파리 테러 이후 이런 주장으로 지지율이 오르는 효과를 봤던 트럼프가 더 극단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Donald J. Trump is calling for a total and complete shutdown of Muslims entering the United States. 이민자든 여행자든 무슬림이면 미국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인종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백악관도 오늘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And the fact is that what Donald Trump said yesterday disqualifies him from serving as president.
백악관은 또 공화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 트럼프가 후보로 지명된다 해도 이를 거부할 것을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터져 나옵니다. 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물론이고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This is not conservatism. What was proposed yesterday is not what this party stands for. 트럼프의 극단적인 막말이 결국 당의 이미지를 추락시켜서 내년 대선을 망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공화당 내부에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등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전략군을 특별 제재 대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특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곳은 북한 전략군을 포함해 단체 4곳과 개인 6명입니다. 이들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의 대량 살상무기 불법 거래에 관여했다는 게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전략군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각종 미사일 발사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육해 공군에 맞먹는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개인 가운데는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조처는 실질적인 효과를 노렸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해 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사일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달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미얀마 북한 대사를 현직으론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재를 수시로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잇단 대북 제재는 대화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남미 브라질에선 한류 확산이 주춤하면서 현지인들에게 한류 발전 방법을 묻는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박용관 특파원입니다. 브라질 청소년들로 구성된 첫 K-팝 그룹 챔스. 한류 확산 기대주로 꼽혔지만 그룹 결성 1년 반 만인 올해 초에 해체됐습니다. 브라질 한류 팬들은 30만 명까지 급격히 늘어났지만 그 이후 최근에는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상파울루 한국문화원은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대학생 등 브라질 젊은이들에게 공모전을 통해 한류 확산 방안을 물었습니다. 한류 박물관 버스를 만들고 연등 축제를 개최하자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A proposta de trazer o Festival da Lanterna seria uma versão do festival que acontece nas ruas em Seul. Participar de brincadeiras tradicionais, como o turbo. 대학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한류 발전 자문위원단도 발족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각종 한류 행사 기획과 홍보 등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Receber mais informação e precisa conhecer mais para poder aproveitar mais os produtos que vêm da Hallyu, os produtos culturais da Hallyu.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한류 확산을 위해 브라질 사람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와 주요 원자재 가격 부진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9원 5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